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메인 드리븐하게 먼저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를 해줘야만 GPT 엔지니어가 잘 쪼개야 되겠죠. 막 쪼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음, 비슷한 업무 영역끼리는 응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쳐줘야 되고요. 몽글몽글하게. 관계가 없는 것들은 커플링이 강하기 때문에 걔들은 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합치고 쪼개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기법이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전통적 분석 설계 기법은 UML이나 ERD 같이 이런 것들은 정규화를 목적으로 했어요.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모든 모델들을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코드량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통 분모를 자꾸 만듭니다. 공통 모듈을 자꾸 만들어서 그 공통 모듈이 이 앰비기티를 계속 높이죠. 그래서 컴플렉시티가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 잘못 건드리면 모든 그것을 상속한 혹은 그걸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영향도가 전파되는 그러한 설계를 옹호하게 돼 있어. 프로모트하게 설계 도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설계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기법은 이벤트의 펍섭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들 간의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기능 공통성보다는 각자가 반복되는 기능을 중복 구현하더라도 각자의 모델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을 줄이고 그들 간의 연동은 그냥 쿨하게 중복 구현해서 이벤트의 펍섭 방식으로 간섭 없이 연동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것이 어, 실제 구현체로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 기반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모델링하는 이벤트 스토밍의 기법의 노테이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운드 컨텍스트라고 해서 각 업무 영역을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 정보와 예를 들면 영업과 재고, 레포트 이렇게 있으면 이들 간의 영역을 이렇게 쪼개줍니다. 다행스럽게 이벤트 스토밍은 나이가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넘었죠. 재작년에 20살이었나? 그래서 오랜 동안 인터넷에 관련된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GPT가 잘 구사한다는 거예요. 이벤트 스토밍을. 자, 예를 들면 유저 스토리를 주고 야, 이벤트 스토밍 해봐 라고 예를 들면 please create 이벤트 스토밍 모델 for following service 해가지고 유저 스토리 아까 앞단에서 잘 디파인한 설계 모델을 주면 얘가 바운드 컨텍스트도 잘 쪼개고 그 안에 어그리거트라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뜻합니다. 하여간 이건 이벤트 스토밍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벤트 스토밍의 목적은 결국 큰 복잡한 영역을 업무 영역별로 잘 쪼개는 기법인데 그 중에서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애시드한 트랜잭션을 묶는 하나의 단위 원소가 되고요. 그것들 간에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바운드 컨텍스트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법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설계하는 것에 탁월하게 이미 널러지가 인터넷에 있는 것을 학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GPT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줘요. 그 뽑은 것을 가지고 이제 딥다이브 해가지고 세부 잘게 쪼개진 아까 스네이크 게임 수준의 작은 모델로 단위들을 쪼개진 상태에서 다시 딥다이브해서 얘는 서브 태스크로 클래스 모델을 디파인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예전에 하듯이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이들 간의 연동만 잘 시키면 된다.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 그건 다시 또 그 위에서 연동시키는 GPT가 연동을 시키면 전체 규모 있는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 접근은 우리가 지금 멀티 에이전트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적용될 대상이고요. 여러 블로거들이나 아키텍트가 이렇게 구현을 하자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패키징된 제품은 없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MSA Easy가 되겠습니다. 이 MSA Easy는 지난달에 저희가 100% 오픈소스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트에 GitHub의 MSEG 플랫폼에 가시면 전체 소스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접근과 AI를 같이 혼합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자, 배달의 민족 비슷한 음식 배달 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고요.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장애가 격리돼야 되고 성능이 좋아야 되고 바운디드 컨텍스트 나는 이렇게 쪼갰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이 요구사항을 만드는 과정도 MSEG를 가지고 어차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과정을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네, 저희 오픈 소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100% 오픈 소스가 돼 있으니까 설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컬에다가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쇄형 LLM까지는 안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폐쇄형 LLM하고 연동하는 작업까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아마 그 다음 본 강의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자, 먼저 앞서 봤던 화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저 커스터머 저니 맵을 했고 유저 스토리 맵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저 스토리가 이렇게 잘 뽑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액터를 이렇게 잘 디파인을 했네요. 고객, 점주, 라이더의 액터가 있고 각 시나리오가 누가 뭘 어떻게 하고 하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잘 디파인을 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생성이 기본되었는데, 이게 이제 바운드드 컨텍스트예요. 각 관점, 그러니까 업무 영역을 알아서 얘가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점주 입장에서 음식 가게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라이더 입장에서는 음식 배달을 해야 되고요.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음식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제가 간단히 이벤트 스토밍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주문을 합니다. 이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유저 액션을 뜻합니다. 유저 액션. 하늘색을 쓰고요. 그래서 음식 주문이 되면 여기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주문 아이디, 음식점 아이디,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이런 프로퍼티로 해서 받을 것이야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쭉 받는 거죠. 받아서 그것들을 주문이 되면 자 우리가 중간에 카프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각 이 바운드드 컨텍스트는 전혀 관계없이 서로 간섭이 없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야 얘만 디플로이가 따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팀하고 간섭 없이 가능한 그쪽하고 인터페이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벤트를 그냥 펍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문이 이루어졌어라고 하는 신호탄만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쪽 음식 배달 쪽에서는 그걸 받아서 팔러시 이벤트를 리스닝 해가지고 관련된 배달 주문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고 여기는 주문 음식 가게 관리 쪽에서는 주문을 테이크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 내가 지금 조리를 해야 되는 그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고 조리가 끝나면 이쪽으로 리턴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펍섭 관계를 이렇게 드로잉 해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디파인 되는 게 있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그거는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바운드 컨텍스트를 내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추가된 예를 들면 쿠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쿠폰이라고 바운드 컨텍스트를 만들고 여기 데스크립션으로 쿠폰을 지급하는 BC 바운드 컨텍스트니까 그냥 BC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를 구현시키시면 요, 요 부분만 따로 또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자, 기존에 있던 모델에서 저 부분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코드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결과를 우리는 GPT 엔지니어에게 전달을 할 준비가 이제 된 겁니다. GPT 엔지니어
얘 프롬프트로 MSEG가 생성을 해주게 되죠. 이게 마켓플레이스에 가보면 우리가 이 GPT 엔지니어용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GPT 엔지니어로 이 요구사항에 아까 이제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 프롬프트를 얘가 제너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해서 곧바로 생성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쭉 생성을 합니다. 기본 우리가 베이스에 템플릿 스프링 부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켓플레이스에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추가된 템플릿인 GPT 엔지니어 포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템플릿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GPT 엔지니어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네. 전체 템플릿에다가 하라 모든 것이 GPT 엔지니어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특징은 안에 코드가 생성된 게 하나도 없다. 추가된 건 이 프롬프트만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생성해달라라고 프롬프트만 있는데 자,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뭔가 푸시를 해보죠. 코드로 우리가 GitHub에 일단 푸시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GPT 엔지니어가 생성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푸시가 성공했고 그리고 개발 툴에 이제 들어가서 온라인 개발 툴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메시지에 사용 방법이 있었는데요. 사용 방법을 보면 플레이스에 가서 사용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지니어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D GPT 엔지니어 들어가가지고 나서 내용 배경만 자, 오픈AI 키를 달라 그죠?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저는 예, 환경 변수의 설정을 제가 했습니다. 설정하는 과정은 제가 노출이 되니까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동시에 여기는 생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너레이트 오더, 인벤토리, 유저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여러 개가 이 로그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데 병렬로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 아까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쪼개져 있는 생성되는 이 프롬프트를 저희 한번 살펴보면 프롬프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각자 이렇게 병렬로 쭉 제너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 폴더가 각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분리된 폴더들이고 그 폴더 안에 각 서비스들을 위한 그 컨텍스트가 들어 있어요. 이 컨텍스트는 사람이 읽기에는 약간 어려운데 아까 이벤트 스토밍에서 갖고 온 그 모델을 의미 누락 없이 표현하기 위한 제이슨 덩어리가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요거 자체가 앞서 보신 이 모델에서 생성한 거겠죠.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한 쭉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요구사항 정의를 이렇게 쭉 했고 요구사항 정의에서 크레인 모델을 하게 되면 모델이 쭉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벤트 스토밍 모델이 주문 관리, 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사용자 관리, 광고 고체 관리 뭐 이런 식의 각 업무 영역으로 쪼개지고 그것을 그 쪼개진 각자의 그 바운드 컨텍스트 내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한 줄 3번 라인에 들어있는 요게 이제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요 모델을 GPT 엔지니어한테 주면 요구 사항을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쭉 서술한 것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디자인한 의도대로 생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자도 틀림없이 여기에 디파인한 여러 가지 필드명, 여러 가지 이벤트가 퍼블리시 돼야 되고 이벤트를 수신해야 되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렬 과정을 거쳐서 인풋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이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해서 그 제한된 한정된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한정된 요구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이 결과도 훨씬 더 견고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생성되는 과정을 이 영상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영상으로 일단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을 체이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잘 쫓아오고 거기에 나온 결과들을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여러 개의 서비스로 쪼개서 각자 구현을 시켰을 때 그 생산성과 정확도가 높아진다.